영상 시작에 앞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하나요? 제가 인상 깊게 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늘 살을 빼고 싶다고 말하는 지인이 있었는데 그 지인은 항상 모임에서 케이크를 한 입도 대지 않았다. 하지만 집에 놀러 가면 늘 부엌에 케이크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살을 빼고 싶다는 지인이 여전히 뚱뚱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을 실패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의 쾌락과 유혹이 목표에 대한 갈망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투자에 접목시켰을 때 자신만의 매매 원칙을 믿고 투자를 도박처럼 생각하지 말자입니다. 여기 저희처럼 처음에는 투자가 어려워서 계속 실패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한 매매 방법을 깨달아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레이더가 된 크리스티안 쿠리마기의 매매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티안은 자신만의 돌파 매매 전략과 자금 관리 방법으로 우리 돈으로 1000억이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1200만원으로 시작해서 18억, 520억, 그리고 21년에는 1100억이 넘는 자산을 투자 하나로만 벌었습니다. 이러한 그는 자기의 투자 기준과 매매 전략을 일반인에게 상세히 공개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오늘은 그가 공개한 투자 기준과 매매 전략을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크리스티안의 매매 전략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의 자금 관리 노하우를 보면 크리스티안이 가장 강조한 것은 자금 관리 및 리스크 관리입니다. 크리스티안도 처음 투자를 시작한 2년 동안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금 관리 및 리스크 관리를 전혀 모른 채 매매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냥 차트만 보고 단기 트레이딩을 한 그는 4차례 쓰라린 깡통을 경험합니다. 4번의 깡통 끝에 그는 데이 트레이딩보다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는 스윙 트레이딩 전략이 본인에게 맞는 걸 깨닫고 스윙 트레이딩 전략으로 트레이딩 방법을 변경하게 됩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보통 하루 만에 매매 포지션 진입과 청산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스윙 트레이딩은 진입 후 며칠 이상 포지션을 보유하다가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크리스티안은 투자 시 대략적으로 본인의 자산 10%에서 20% 정도만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투자 포지션의 0.25%에서 1%까지만 손실을 허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을 1억 원으로 가정하면 투자 포지션의 규모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적절하고 허용할 수 있는 손실 규모는 25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이 10억 미만일 경우 0.5%에서 1.5% 규모의 손실까지 허용해 자산이 적을수록 약간 더 높은 위험을 허용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크리스티안이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벌 수 있었던 돌파 매매 전략을 우리 투자자들이 좀 더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크리스티안은 가장 큰 수익을 낸 차트들을 수없이 분석 연구한 결과 차트가 단계별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찾아냅니다. 즉, 일정 기간 상승하고 한동안은 횡보 또는 조정 구간을 거치다가 다시 한번 움직이는 경향을 찾아냈습니다. 이러한 그의 매매 전략은 코인, 주식, 선물 등에서 단기 매매 및 중기 매매를 할 때 모두 응용할 수 있다고 실전형 돌파 매매 전략으로 변형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수 및 롱 포지션 진입 시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본적인 캔들 차트의 이동 평균선을 설정합니다. 트레이딩 뷰로 들어가서 지표를 누르시고 EMA를 3번 클릭해 주시고 설정해서 10일, 20일, 50일을 설정합니다. 10일 이평선은 파란색, 20일 이평선은 노란색, 50일 이평선은 빨간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정 기간 가격이 상승해 해당 그래프처럼 10일, 20일, 50일 이평선이 정배열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10일 또는 20일 이평선을 하향 이탈하는 눌림목 조정 구간이 나오는 걸 확인합니다. 단 이때 50일선은 이탈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눌림목 조정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고 그 다음 횡보 구간 상단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캔들의 돌파가 완료되는 시점, 즉 바로 이 지점에서 매수 또는 롱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만약에 돌파가 일어나는 캔들 차트에서 저점 1차 손절 라인이 깨지면 절반을 손절하고 횡보 구간 하단 2차 손절선을 이탈하면 나머지 절반도 손절합니다.
그리고 매수 또는 롱 포지션 진입 이후 추가 상승이 있는 경우 음봉 발생 시 진입 포지션의 3분의 1 부분을 익절합니다. 바로 이 시점입니다. 나머지 포지션의 익절은 지지선 역할을 했던 11선을 하향 이탈할 경우 3분의 1을, 그 다음 21선을 하향 이탈할 경우 나머지 3분의 1을 익절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일봉뿐 아니라 시간봉과 분봉에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매 전략은 손익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즉, 이 전략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손익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손익비는 보통 영어로 RR, Risk Reward Ratio, 즉 위험 보상 비율이라고 합니다. 손익비란 평균 손실 대비 평균 이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수익이 2%고 손실이 1%일 경우 손익비는 2입니다. 즉 수익의 크기가 손실보다 2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평균 이익이 10%이고 평균 손실이 1%인 경우 손익비가 10입니다. 즉 수익의 크기가 손실보다 10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손익비가 높다는 것은 손실 시 손실 범위는 작고 이익의 크기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리스티안은 이러한 돌파 매매 전략을 통해 높은 손익비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시점을 찾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매매법으로 큰 돈을 번 크리스티안은 트레이딩은 근본적으로 숫자 게임으로 손익비와 승률의 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0번의 매매에서 손익비가 10, 승률이 3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손익비가 10은 평균 손실 1%를, 평균 이익은 10%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승률 30%의 경우 10번 매매 중에 7번은 손실, 3번은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번을 매매한다고 가정하면 7번의 손실 매매에서 7%의 손실을, 3번의 이익 매매에서 30%의 수익을 거둬 전체적으로는 23%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만약 손익비는 동일하게 10이고 승률이 10%라고 가정하면 9번의 손실과 1번의 이익이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9%의 손실과 10%의 이익이 발생해 전체적으로 1% 수익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승률이 낮은 경우에도 손익비가 높을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트레이딩의 핵심은 바로 손실을 적게 유지하고 이익을 크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크리스티안의 투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상된 손익비입니다. 그는 승률이 낮아서 손실 횟수가 많아도 이익을 크게 벌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10번 중 9번이 틀린다고 해도 여전히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천억 슈퍼트레이더 크리스티안의 트레이딩 주요 초점은 단순한 차트 매매 전략이 아니라 손익비를 최고로 향상시키기 위해 차트의 패턴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해방일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